약 2만 년 전 일본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동해는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규슈와 한반도 사이 스시마를 거쳐 육지가 이어지거나 얕은 여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1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00년경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 일본인 유전자의 다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어떻게 1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던 땅을 바꾸었을까? 우리가 따라갈 흔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던 무렵 약 1만 4천 년 전부터 해수면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시마와 규슈 사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바다가 차오르면서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모닌입니다. 이들의 유전적 계통은 현재 홋카이도 아이누와 이어집니다. 수렵 채진민이었습니다. 어패류와 도토리, 밤, 쑥을 먹었습니다. 조몬토기, 즉 새끼줄 문양을 찍어 만든 토기를 썼습니다. 이 토기가 지금까지 확인된 세계 최고급 토기 중 하나입니다. 시기는 약 1만 4천에서 1만 5천 년 전으로 보는 연구가 많습니다. 활과 화살촉, 그물추, 낚싯바늘, 바느질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뼈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구의 종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농경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900년까지 약 1만 년 동안 이 열도에는 농사가 없었습니다. 벼를 심지 않았습니다. 청동기도 철기도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의 방식 위에서 1만 년이 흘렀습니다. 일본 열도의 인구는 수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조몬 사회가 정체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만 년 동안 정교한 그릇을 만들고 칠기를 쓰고 내륙과 해안 사이를 오가며 교역도 했습니다. 흑요석이 산지가 아닌 곳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옮겼습니다. 그것이 교역입니다. 다만 농경을 기반으로 한 인구 폭발은 없었습니다. 열도의 밀도가 그만큼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원전 900년경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야요이 시대를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로 잡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2003년 연구를 시작으로 그 연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도쿄대 AMS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야요이 초기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 유기물을 분석했습니다. 가속기 질량 분석, AMS 방식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었습니다. 2003년 처음 발표된 이후 1,600건 이상의 AMS 측정이 쌓인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기존 교과서 기준보다 약 600년이 앞선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900년경이었습니다. 야요이의 시작이 600년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6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다른 시간대가 열립니다. 이 시기, 규슈 북부에서 새로운 유전자 신호가 나타납니다. 1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던 조몬 유전자 구성에 이질적인 계통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계통의 방향은 한반도 남부를 가리켰습니다. 유전자 분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반도 남부였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벽시였습니다. 탄화된 벽시가 규슈 북부 유적에서 이 시기의 층위에서 나옵니다. 벼농사였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금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는 이미 기원전 1000년대에 벼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배에 실려 건너왔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봅니다. 이주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집단이 대규모로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건너왔습니다. 규슈 북부 유적에서 이 시기의 층위가 단계적으로 쌓이는 것이 그 흔적입니다. 조몬 토기와 야요이 토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몬 토기는 표면에 복잡한 문양이 있습니다. 의뢰에 쓰던 것들입니다. 야요이 토기는 그 반대입니다. 문양이 없거나 단순하고 형태가 실용적입니다. 쌀을 보관하고 음식을 끓이는데 최적화된 형태였습니다. 1만 년의 수렵 채집과 수천 년의 농경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도레인들은 비어있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문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어떻게 공존했는지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규슈 북부의 일부 유적에서는 야요이 토기와 조몬 토기가 같은 층위에서 나옵니다.
혼합의 흔적입니다. 갈등의 흔적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인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집단의 유전자는 뒤섞였습니다. 그 뒤섞임의 결과가 야요이인이었습니다. 2021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과 가나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고대 인골과 현대 일본인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가 내놓은 수치 중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야요이 시대의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륙계통 유전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몬 계통은 소수였습니다. 현대 일본인 전체로 보면 수치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조몬 계통을 9%로 보는 연구도 있고 13%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도레인 계통은 약 87%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이화학 연구소와 국립유전학 연구소가 2021년에 발표한 분석입니다. 다만 방향은 같습니다. 야요이 도레인 계통이 현대 일본인 유전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그 계통이 한반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이 그만큼 넓게 퍼졌다는 뜻입니다. 농경을 기반으로 한 인구 증가 속도가 수렵 채집 사회와 달랐습니다. 벼농사는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더 넓은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수백 년에 걸쳐 규슈에서 혼슈로 다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인의 기원을 3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몬인 계통, 야요이 시대에 건너온 도레인 계통, 그리고 기원 후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고훈 시대에 다시 유입된 동아시아계 계통. 새 흐름이 층위를 만들며 쌓였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방식의 분류도 있었습니다. 몽골계, 시베리아 아이누계, 남방 폴리네시아계, 중국 남부계를 포함한 4분류 시각이었습니다. 이 분류는 외형적 특징과 지리적 유사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최신 게놈 분석은 이 구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류가 더 정확한지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기원전 900년에 건너온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유물과 유전자 두 방향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도레인들이 정착한 이후 열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일본 열도에는 이미 100여 개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전한의 역사서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기 57년 그 소국들 중 하나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규슈 북부의 노국이었습니다. 후한 광무제는 사신을 받고 금인을 하사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한위 노국왕, 한나라 외에 노국왕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금인이 1784년 후쿠오카 시가섬에서 실제로 발굴되었습니다. 서기 57년에 하사된 금인이 1784년에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문헌 기록과 유물이 약 1700년 만에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기록이란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3세기 중엽, 기원 후 230년에서 250년 사이, 야요이 후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일본 열도에서는 30여 개 서국을 통합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야마타이 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끈 인물이 히미코였습니다. 여왕이었습니다. 3세기 중국의 역사서 위지 웨인전에는 히미코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미코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위나라 황제는 히미코에게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 시대의 동아시아에서 공식 인정받은 세력이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의 위치가 규슈인지 긴키인지는 지금도 학계의 논쟁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방향보다 존재 자체입니다. 다만 그 나라가 야요이인들이 세운 사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984년 여름, 일본 시마네현 히카와군 히카와초 고진단이 농경지 정비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이었습니다.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청동이었습니다. 고진단이 유적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왔습니다. 청동검이었습니다. 사열로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발굴이 끝났을 때 수는 358점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일본 전국에서 출토된 청동검 총합보다 많은 수가 한자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그 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358점 모두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날이 그대로였습니다. 몸체에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를 위한 것이거나 복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진 단위에서 산 하나를 넘어 약 3.4km, 12년 뒤인 1996년 가모이와쿠라 유적에서 동탁 39점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탁은 재사용 청동기입니다. 가모이와쿠라 한 자리에서 나온 동탁 수는 당시까지 기록에 없던 규모였습니다. 야요이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들의 제작 기법이 주목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취재팀은 고진 단위 청동검의 청동 성분 구성과 거푸집 방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제작 기법과 연결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야요이 초기에 한반도에서 넘어온 기술이 이지모 땅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지모는 일본에서 신들의 땅으로 불립니다. 매년 음력 10월 전국의 신들이 이지모로 모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지모 대사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신사입니다. 그 땅의 깊은 층위에서 358점의 청동검이 나왔습니다. 사용된 적 없는 청동검들이었습니다. 시마네 현에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가라쿠니 신사입니다. 한국 신사입니다. 한국 신사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기록된 채로 지금도 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칼 이름이 가라사비노 스루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칼이라는 뜻입니다. 신사의 이름과 그 신이 쓰는 무기의 이름이 모두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이즈모 풍토기는 8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지방문화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는 이즈모 땅의 기원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 신라 땅을 끌어와 이즈모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자국의 고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즈모 신화에는 건국신 스사노오가 등장합니다. 스사노오가 처음 있었던 곳이 신라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스사노오의 기원이 한반도에 있다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키섬은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동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해류의 방향이 한반도 동해안 쪽에서 이쪽으로 향합니다. 18세기 일본 기록에는 조선인들이 이 섬으로 표류해 왔다는 사례가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항 등 동해 남부에서 출발한 배들이었습니다. 오키섬의 가장 오래된 민요가 전해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민요의 가사가 무슨 언어인가 하는 점입니다. 울산대학교의 한 한일관계 연구자가 이 민요의 가사를 분석하여 한국어와 일본어가 혼합된 형태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어느 한쪽 언어로 온전히 해독되지 않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시마네현 이즈모 인근에 가라카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라는 한국을 가리키는 일본어입니다. 이 마을에는 아라키라는 성씨가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집성촌입니다. 마을 이름과 마을 사람들의 성씨가 같은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라쿠니 신사, 가라사비노 스루기, 이즈모 풍토기, 오키섬 민요, 가라카와 마을. 우리가 이 지역의 이름들과 기록들을 따라가면 하나의 방향이 반복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 황실 신화에 천손 강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신화입니다. 그 신이 니니기노 미코토입니다. 일본 천황 가문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이 천손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어디인가를 두고 학계 안에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반도 남부,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김해 구지봉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가야의 건국 신화에서도 하늘에서 알 6개가 내려와 김해 구지봉에 닿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림지, 강림방식, 신이 땅에 도착하는 모티프가 두 신화에서 닮아 있습니다. 학계 확정설이 아닌 비교 연구 수준의 논의입니다. 이즈모 풍토기의 기록, 스사노오의 신라 추신설과 함께 놓으면 이 신화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겹칩니다. 교과서와 최신 연구 사이에는 약 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서 기준은 기원전 3세기입니다. 2003년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기원전 900년경으로 수정했고 이후 축적된 연구들이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연대 측정 방법이 정밀해질수록 더 오래된 층위가 드러납니다. 결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방향입니다. 두 학설 모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흐름을 말합니다. 도래가 한 번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원전 900년에 농경과 초기 청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청동기와 철기 기술, 신화와 함께 바시 건너온 사람들, 그 두 흐름이 층위를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3세기 중국의 역사서 위지 웨인전에는 야요이 시대 일본의 철 수입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철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던 시기, 한반도 변환에서 판상 철제를 수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판상 철제는 얇고 넓적하게 가공한 철판으로 그 자체로 화폐처럼 유통되었습니다. 규슈 북부 야요이 유적에서 한반도산 철제품이 실제로 출토됩니다. 문헌과 유물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변환의 철은 일본뿐 아니라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외 여러 나라에서 사들였다고 위지 웨인전은 기록합니다. 철이 없으면 농기구도 무기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야요이 사회가 농경과 철기 기술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한반도에서 흘러들어온 기술과 재료가 있었습니다. 벼농사, 청동기, 철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이 1만 년을 살아온 조몬인과 뒤섞이며 야요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가 커지면서 소국이 생기고 소국들이 연합하면서 히미코의 야마타이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히미코 이후 수백 년이 지나 야마토 왕권이 일본 열도를 통일했습니다. 지금 일본 역사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기원전 900년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에서 시작된 흐름입니다. 일본의 전통 제철 기술에 다타라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노에, 풀무로 바람을 넣어 철을 재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다타라 제철의 기법이 한반도 제철 기술에서 이어졌다는 분석이 KBS 역사 스페셜 현장 취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벼농사, 청동기, 그리고 철 기술,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굴 현장의 데이터와 유전자 분석 결과, 신사의 이름과 고문서의 기록들,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1984년 고진단위 유적에서 나온 청동검 358점은 지금 시마네 현립 고대 이지모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용된 적 없는 날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라쿠니 신사의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이즈모 푼토기의 구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옥기섬의 미녀도 아직 불립니다. 발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도 연대 측정도 계속됩니다. 기원전 900년의 이주 이야기는 지금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기원전 900년 이후 또 다른 도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와 신사, 그리고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이즈모와 야마토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이야기는 다음 원정에서 따라갑니다. 오늘의 원정은 여기까지입니다.